안녕하십니까. 예술대학 공간연출과 14학번 배희정입니다. 이 자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해보자고 이제 저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일단 저희를 약간 설득하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단 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특히 연극, 영화, 공간연출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나뉘어 있잖아요, 현재. 그리고 저는 그 세 과가 각 학과의 어떤 뚜렷하고 세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예술 분야 학과의 입장에서는 각 파트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통폐합이 되면 뽑는 실기 방식이라던가, 특히나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과 세 개를 통합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학문 간의 유연성을 되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아까 이제 PPT를 보면서. 근데 저는 학문 간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과를 이제 묶어서 통합을 하는 것보다 이제 추가적인 과목을 개설해서 듣고 싶은 인원들이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취업만을 목적으로 대학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과에 정말 오고 싶어서 왔고, 공간연출과만을 바라보고 이과에 들어왔는데, 학과에 통폐합이 아무래도 뭉치게 되면 학과의 통폐합이 아무래도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을 정말 막고자, 왜냐하면 정말 이 세 가지 분야는 협업이 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제가 그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발표할 때 기획처장이 그 연극과하고 연기학과는 따로 뽑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연극학과하고 영어학과는 따로 분명히 이제 뽑을 거고, 공간연출과도 있습니다. 공간연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공간연출은 뭐 여러 교수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또 학생들도 여러 가지 이게 연기 분야라든지 연출 분야하고 어울릴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 그 교수님들도 말씀하셨고 학생들도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연기와 연출과 그 다음에 공간 연출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극학과 다름이 아니고 저희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중앙인으로서 학교의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잖아요. 없을 겁니다. 정말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신입생들도 왔겠지만 정말 다들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중앙인으로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이 의견에 대해서 절대 반대다,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까의 질문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저희는 지표를 좀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더 저희 학생들이라서 정말 많이 공부하신 30년 동안 공부하신 교수님들보다 정말로 무지몽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표로서 저런 성과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극학과지만 연극학과만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술대학을 대표는 아니지만 그냥 같은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취업률이나 뭐 예를 들면 어떤 지표로서 그 취업률이 평가됐던 것이고 그런 거를 말씀드렸더니 또 이제 앉아 계시네요. 뭐 그냥 말을 잘하시고 얘기를 하면 다 설득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언컨대 저희 학생들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PT 자료에 그 연극학과 저는 연극학과가 지표가 안 좋다. 아니. 예술대학의 지표가 안 좋다는 혹시 내용이 나왔나요?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예술대학 안에 뭐 국악대학도 있고 뭐 저는 자세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는데 뭐 무용과나 뭐 이제 안성에 있겠지만 뭐 내일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의 이제 말씀을 좀 들으시겠지만 무용과나 뭐 임대료 편입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저는 비단 연극학과지만 연극학과만을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든 학생들이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더 쉽게 저희도 당연히 이런 방향성으로 가서 좀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저희도 정말 박수 치고 같이 함께하는 거죠. 아까 배를 같이 탔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정말 만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중에 아마 그 우리 학교의 예술 분야가 신입생 전체 비율 중에 21% 정도가 이제 돼서 학교 그 지표를 여러 가지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른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 예술대학을 다른 대학의 예술대학하고 비교하는 거는 사실 뭐 연극학과나 영어학과나 이런 게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전체 지금 우리 학교의 그 입학 그 정원이 4,623명 정도 되는데 이거의 22%가 지금 예술계열의 입학입니다. 다른 경쟁대학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10% 미만이고 우리보다 이제 더 낮다고 하는 대학들이 7%, 6% 정도의 그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술계가.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느냐면 이렇게 예술계열의 포션이 너무 높아지면 다른 부분을 우리가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강점이 있는 분야를 선택과 집중해서 키워나가고 이 예술 분야의 포션을 좀 줄여서 다른 쪽으로 우리가 더 예를 들면 뭐 연구비를 많이 따올 수 있고 또 논문을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우리가 조금 이 포션을 좀 옮기자 하는 것이 저희의 취지지 연극학과가 다른 대학하고 우선 그 예술계열이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서 평가가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맞아 못했습니다. 예술계 더 특성화이기 때문에 각각 전공별로 이렇게 하는 게 존중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정말 또 하나 총괄해서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 대학에 개설 학과목 수가 뭐 아까 수업 어렵다 그러는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술대학 특히 음악대학이 굉장히 많은데 음악대학은 뭐냐면 뭐 한 명이나 두 명 놓고 하잖아요. 굉장히 강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요. 전국에서 강의 부담도 그렇고 해서 사실 예술대학은 만약에 수지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음악대 내는 그런 수업료를 상당히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상황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율도 높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비용 이런 것도 많고 해서 예술대학을 조금 좀 줄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연극이나 영화 이쪽은 우리 중앙대학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오히려 키우면 키웠지 줄이거나 또는 통합해서 연극하고 영화하고 어떻게 제가 아무리 모른다 해도 같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술계통은 조금 다른 분야하고 조금 달라요. 하지만 음악이나 이런 데서 강좌 수가 뭐 몇천 강좌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학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좀 학생들한테 일일이 설명 안 드렸지만은 그런 것도 우리가 경영자로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점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마이크 언제 잡았어?
뒤에서 졌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술대학 연극학과 2학번 박찬우입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계속 우리 중앙대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대학과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공과 통합하고 융합을 해서 학부로 간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다면 전공 심화를 들을 수 있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2학년 1학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2학년 1학기 동안 전공 심화를 공부를 해서 과연 4년 동안 전공 공부를 한 타학교 학생들과의 그런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융합을 위해서는 그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2학년 1학기 동안의 전공 탐색 기간 그동안에 저희가 어떻게 그 전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를 쌓을 것이며 예를 들어서 저희가 3학년 때 전공을 정했다고 친다면 1년 동안 혹은 반학기 동안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 연출에서 반학기 동안 배워서 조명을 치고 무대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혹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지표를 봤을 때 그 중앙대학교가 예술대학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셨는데 그 예술대학이 많다는 지표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중앙대 예술대학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중앙대로 온다는 건데 어째서 그렇게 경쟁력 있는 예술대학을 줄이려고 하시려는 건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지표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이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하고 싶은데 그에 대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학교는 이것을 그냥 줄여버리기 전에 그 전공에 대한 전공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전공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말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지원 없이 그냥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중앙대학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학과 이경은입니다. 중앙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고려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를 비교하셨는데 그 학교들과 비교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 있는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세분화된 과인데요. 7%랑 10%라고 하셨잖아요. 그 학교들은. 근데 그 학교들의 시스템을 보면 다 이렇게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 중앙대학교의 특별함은 정말 세분화된 전공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 거고 세분화된 전공 심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건데 왜 그 가치를 희석시키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앙대학교가 다른 학교랑 그렇게 비교하면서 더 나아가고 싶다면 그 중앙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왜 다른 학교랑 똑같이 가려고 하는지 궁금하고요. 솔직히 3학기를 전공 본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동안 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왜 그거를 대학교에 와서 또 다시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솔직히 유럽이나 다른 미국이나 그런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는 내가 한국에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공부하고 싶기 위해서 더 그 과로 되게 유명한 학교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중앙대학교는 될 수가 있는지 중앙대학교가 다른 대학들과 똑같이 그렇게 통폐합을 하고 3학기 동안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전공을 세분화시켜서 더 심화시키게 만든다면 중앙대학교가 다른 대학교랑 더 가치 있는 더 특별한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은지 그런 대안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매우 건설적이고 유익한 제안을 해줬습니다. 저도 연극 그쪽 공간 연출, 영화 쪽에 대해서는 교수님과 많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광석 교수님, 백남현 교수님, 최재호 교수님이랑 상당히 깊이 있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 연출이 연극 쪽, 영화 쪽 이렇게 교수님이 나눠져 있고 가속하는 무대 미술과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또 고려해야 되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대학의 피어 대학을 보면은 공간 연출이 연출하도 일정 부분 또 링크가 될 수 있고, 또 디자인 쪽하고도 어느 정도 또 연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지금 교수님들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교수님들과의 대화에 반영해서 한목적적이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 결론을 내는데 터전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전공이 세분화돼 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 전공을 뭉뚱그리는 게 아닙니다. 전공은 세분화돼 있는 거고 학생들이 선택의 시기를 조금 늦게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술 계열에서 공간 연출로 들어온 학생이 3학년 2학기 때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술 계열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공대는 또 공학 인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예술계는 예술계, 예를 들면 그 바이올린으로 들어온 학생이 여러 개를 다 하다가 3학년 때 바이올린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하는 겁니다. 연기 전공을 하러 들어온 학생이 내가 3학년 때 연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1학년 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대학의 특수성, 또 공학 분야의 특수성, 또 인문대학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우리가 이 커리큘럼을 만들고, 오늘 보여드린 거는 일반적인 저희가 포맷을 보여드린 거고, 그 단과대학별로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발전위를 만들기 때문에 각 그 전공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단과대학별로 어떤 걸 반영해서 어떤 커리큘럼을 짜야 될지는 앞으로 이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공이 아마 지금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어찌 생각해보면 전공이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공을 뭉뚱그리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선택의 시기를 늦춰서 모집을 그렇게 하자는 거지 전공 자체가 뭉뚱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배고프죠? 나도 안 고픈데 나도 끝까지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우리 사실 총장님께서 6시 반에 일정이 있으신데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대화를 하시려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2질문만, 지금까지 질문 안 했던 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고, 여러분들 이거는 있죠. 여러분들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명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궁금하시면은 학과별로 오셔도 좋고 단과대학별로 오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같이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십시다. 딱 2질문만 더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총장님이 이제 좀 놔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1시간이나 늦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학군단. 잠깐만,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경영대 소속이고요. 일산학부 홍정철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사실 좀 경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술학부분들이 하는 말을 좀 들으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중앙대학교의 발전과 예술대 학부분들의 발전이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발전 방향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계속 예술대 학부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교수님들이랑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쪽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예술대가 왜 통폐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맞으신가요? 그리고 왜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가 맞으신가요? 네. 학과 통폐합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피어 그룹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이렇게 제가 생각에는 이게 2개인 것 같거든요. 크게 말하면은.
근데 교수님, 저는 이제 이거를 저번 공청회 때 갔었어요. 근데 그때랑 오늘이랑 와서 지금 본 바로는 교수님들이 통폐합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공청회를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단과대별로 모집을 한다고 그랬고, 오늘도 중앙인에 글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무슨 글이었냐면은 예술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선발을 아예 예술대 전공으로 선발을 해서 1학년 때부터 전공 진입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 또 그 아까 뭐였죠? 제가 두 개 중에 한 개가 뭐였죠? 잠깐 기억이 안 나요. 네, 피어볼. 예. 통합이 대가가 있고요. 그리고 무용과학회는 음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무용과가 음대로 들어가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인가요? 저는 그렇게 잘 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간 연출 영화 연극이 그 책과랑 사진과랑 사진작가가 하나로 뭉쳐져서 이렇게 뽑힌다고 했는데 과연이 네, 저기 교양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잠깐만요. 그 학생의 질문에 잠깐 한 가지. 그 사진과 문해창작과 연극과 영화과가 근처에서 하나로 뽑히지 않습니다. 사진과는 사진과로 뽑고, 문해창작과는 문해창작으로 뽑고, 영화과는 그거는 미안합니다. 그럼 그냥 이거는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그럼 제 경영대 입장에서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학부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만 그런 것들을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학교 순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의 그 아까 얘기하신 논문 인용 횟수, 그리고 논문 발행, 그리고 논문의 질 그런 것들도 이런 학교 학사구조에 선진화에 대해서 향후에 포함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공 진입, 그러니까 대결제로 선발을 했을 때 전공 진입을 원하는 학생들의 그 수요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인문대라든지 일부 비인기학과의 경우는 그러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아무리 교수님들이 좀 노력을 하신다고 말이죠. 그럼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교수님들이 자체적으로 그 논문을 씀으로써 인용과 피인용 그리고 그거의 질을 해서 이런 학부 학사도 선진화에 반영하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는 학부 단위에서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원은 이미 저희가 이제 작년 2학기에 거쳐서 전부 조정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실 이제 대학원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자연과학대학이 있습니다. 이 자연과학대학의 어떤 학과를 예를 들면 그 학과는 무슨 취업률 지표 이런 건 상당히 낮고 또 학생들의 선호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 학과 교수님들이 쌓은 그 논문의 역량은 우리 학교의 거의 탑 수준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 대학원의 사이즈를 굉장히 키워서 또 학과가 존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학부 문제하고 대학원 문제는 조금 분리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우리가 우수한 학문 단위를 학교가 일부러 학생들이 선택 안 한다고 해서 없애거나 이렇게 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마지막 질문 저 뒤에 아까부터 맞아요. 뒤돌아보는 우리 학생. 가서 마이크를 이게 뒤늦게 발표가 됐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그 1.5점 1.5. 마이크 일정표를 보시면 입시 요강 확정이 4월 둘째 주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도 여러 찬반 의견이 오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기간이 짧다고 생각을 해요. 비유를 하나 들자면 아무리 몸에 좋은 홍삼도 쓴맛 때문에 먹기 싫어하는 사람 있듯이 이것 또한 전체 학생을 상대로 투표를 해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나눠가지고 백지화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아까 발표한 사회학 학생이 하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진지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느라고 질문을 못 들었는데 학생 질문이 그거라면서요. 학생도 투표를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할 거냐 할 거냐 결정할 수 있느냐. 총장으로서 답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또 정말로 많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기본적인 틀 자체는 갑니다. 대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열려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런 말씀 할 수 있지만은 대학에서 하나의 학문체계 전공 있는 학과 작년에 우리가 비교 민속하고 사회복지학부에서 아동 청소년학부 이런 몇 가지 좀 정리했잖아요. 이게 완료되는 게 약 7년 걸립니다. 7년.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대 넘어가면은 우리 학문체제가 대학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시행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전체적으로 2020년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해가면서 지금 큰 틀은 여러분이 학과가 없어진다는데 전공으로 다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학과를 없애는데 학과를 없애지 않고 그 모집단위를 광역화해가지고 모든 학과는 전공으로 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틀의 변화가 없거든요. 이거를 유지해가면서 앞으로 좀 더 유연하게 해서 그 정원 줄인다든가 또는 학문의 변화 이런 것을 유연하게 우리가 그걸 갖다 대비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시행한다 하더라도 완료되는 거는 2020년은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들어오셨고 또 그래가면서 여러분한테도 그럼 새로운 제도에서 가능한 혜택이 될 수 있는 거 찾아서 여러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노력해서 이 방향에 건설적으로 세제한 사항을 찾아놓는 그런 거를 완성하는 이러한 시간을 같이 꾸준하게 가질 겁니다. 학생 여러분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아마 잠깐만요.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 물론 여러분들 선배입니다만은 여러분 한 10년 정도 선배되나? 아무튼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사실은 중앙대학교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아마 같은 염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어떤 의견의 차이들을 좁혀가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궁금증도 해소되고 질문도 충분히 많이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1차 설명회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시든 학과 단위로 오시든 언제든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의심도 없이 아무 때나 요청하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 고맙고 앞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학교 발전을 같이 고민하고 도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